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오늘도 HSK 5급 열독 일부분 유형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건 아닌가요? 일단 강의 듣고 괜찮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같이 해주십시오. 강의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부터 22번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은 19번의 문제가 한참 뒤에 있으니까 먼저 한번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星期天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我看到家里没有矿泉水了. 여러분, 矿泉水라는 건 광천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봤다. 뭘 봤습니까? 집에 광천수, 물이 没有了. 없어진 걸 보고, 물이 떨어진 걸 보고, 就给水站,水站은 이제 물을 파는 곳입니다. 물을 파는 곳에 打电话,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请他们送一桶水过来. 그들로 하여금 뭐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송, 배달을 해달라고. 이통水, 한 통의 물을 배달해서 过来,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接电话的人, 전화를 받는 사람은 很客气, 매우 예의가 바르고요. 他问清我的地址后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타원칭이라고 이야기했네요. 여기 보면 그냥 타원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칭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요런 건 지금 동사 뒤에 사용되는 결과보어를 이야기합니다. 결과보어. 결과보어라는 건 어떤 동작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마무리. 예를 들면 지금도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물어본 거의 마무리가 뭡니까? 칭이라는 건 여기서 어떤 단어의 줄임말이 되겠어요? 그렇죠. 칭초라는 단어죠. 정확히. 그래서 원칭초 이게 맞는데 원칭 이렇게 줄인 거예요.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는데 결말이 뭐예요? 어떻게 마무리됐어요? 정확하게, 자세하게. 요런 식으로 중국어는 어떠한 동작이 있으면 이 동작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결과보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옷을 빨다라는 단어를 쓸 때도 뒤에 어떤 단어가 주로 붙습니까? 깐징이라는 단어가 붙죠. 그래서 시깐징 요렇게 쓰면 빨았는데 결과가 깨끗한 결과가 됐다. 하지만 이걸 해석할 때는 시간쟁을라 그래서 빨았는데 결과는 깨끗해졌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거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아니면 그거의 반대말 빨았는데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쓴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메이시 깐징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메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시 깐징 이거 붙이는 거죠. 결국 빨았는데 깨끗해지진 않았다. 그래서 메이시 깐징. 근데 이거를 구질구질하게 我已经洗了但是结果没有干净 요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 요 말이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 물을 파는 집의 그 주인이 问清我的地址后내 집 주소를 정확하게 물어본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送水工 20分钟以内就能把水送去. 이렇게 말했네요. 水手工은 뭐예요? 물을 배달하는 아저씨가 20분 이내에 就能把水 물을 送去 가져다가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됐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过了一刻钟 2刻钟이라는 건 15분을 이야기합니다. 15분이 지나서 송수이师傅 물을 배달하는 아저씨가 받자문 또 나왔죠. 물을 送来了 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라는 단어는 뭐뭐 을르리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목적어를 강조하는 형태예요. 근데 뒷문장 보시면 只见他 요거 치川쉬쉬 요 표현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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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只见他气喘吁吁
치传虚虚. 요거 사자성어인데요. 헐떡거리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내가 그 아저씨가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떤 모습이에요? 만토 다한. 만토 다한. 만토라는 건 只见他气喘吁吁, 치喘 쉬쉬. 여러분, 치喘 쉬쉬라는 건 헐떡거리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배달한 아저씨가 헐떡거리는 모양을 보고 그 다음 만토 다한, 만토 다한. 여러분, 만이라는 단어 뒤에 신체 부위가 오면 이 신체 부위 가득히 요런 말입니다. 그래서 만토 다한은 뭐예요? 머리에 가득히 땀이 찬 걸 보고 我问他 나는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你没坐电梯吗? 아저씨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오셨나요? 요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 19번 ABCD 먼저 분석하고요. 다시 올라오도록 할게요. A에 나와 있는 幸好, 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다행히도 라는 뜻이죠. 다행히도 幸好. 비슷한 말은 뭐가 있어요? 비슷한 표현들은 好在 요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多亏 요런 단어도 있습니다. 多亏 다행히도라는 뜻이 예를 들면 다행히도 네가 일찍 와 주었구나. 幸好你今天来得早. 幸好你今天早点过来了.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어쨌든 幸好 뒤에는 다행스러운 어떤 동작들이 나오면 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고요. 여기서 잠깐만 하나만 제가 오지랖에 전달해 드릴 어법이 하나 있어요. 어법이라기보단 어휘의 분석인데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싱코이라는 단어와 뚜어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고 이게 글씨가 무슨 일이야 이게. 뚜어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네 둘은 다 다행이라는 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똑같이 쓰면 돼요. 다행히 네가 일찍 와주었거나 그러면 싱코이 你来得早 아니면 多亏你来得早 상관없는데 多亏라는 단어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어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로 쓰일 때는 은혜를 입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多亏라는 단어는 동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그러니까 뒤에 어떤 사물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야, 이거 쿠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문장을 하나 기억하시면 나중에 쓸만한 일이 생깁니다. 多亏你了. 시작. 多亏你了. 이 말은 뭐냐?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 바꿔 말하면 네 덕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싱코이는 요런 의미가 없어요. 싱코이는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수어가 와야 돼요. 근데 또코이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수어가 없이 명사도 쓸 수 있더라라는 거 잠깐 설명했고요. 다시 ABCD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B에 나와 있는 只好라는 단어는 뭡니까? 어쩔 수 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는 부사고요. 얘하고 비슷한 단어들은 뭐가 있습니까? 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只能도 있고요. 只能 아니면 只可 요런 단어도 있습니다. 해석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C에 나와 있는 正巧 요건 무슨 말입니까? 공교롭게도 라는 뜻입니다. 正巧 어떤 시간적인 게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진 걸 공교롭게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然而은 그러나라는 단어죠. 그러나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아저씨한테 엘리베이터 안 타고 왔냐고 물어봤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죠. 您这栋楼的电梯上午就坏了 이랬죠. 와 맙소사. 您这栋楼的电梯上午就坏了 당신 이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오전에 고장났더라고요. 没办法 방법이 없어서 저는 扛着这桶水爬了20多层楼 와 20여 층, 20몇 층이 되는 높이를爬了 기어 올라왔다. 뭐 진짜로 귀여운 건 아니고요. 계단을 타고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강저 어떻게 왔어요? 강저 저 동수의 이 물통을 강저 어깨에 메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앞에 여러분 이미 메이반파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어쩔 수 없이라는 게 되죠.
그럼 19번의 정답은 뭡니까? 그렇죠.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올라가고요. 자, 어쨌든 20여 층을 걸어서 올라왔어요. 타 우나이더 쇼 우나이 우나이라는 단어는 유감스럽게라는 단어입니다. 우나이 그는 유감스럽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父亲 아버지는 倒了杯茶给他 倒杯茶 그러면 차를 한 잔 따라서 그에게 줬죠. 请他在沙发上休息 그에게 소파에 앉아서 좀 쉬라고 했더니 송시 수프 说 아저씨가 뭐라고 말합니까? 大爷 어르신 我还要给别家送水 저는 다른 집에 또 물을 배달해야 됩니다. 没时间 시간이 없습니다. 休息 쉴 시간이 없습니다. 先走了 먼저 가볼게요. 그러더니 他提着空桶出门 그래서요. 他提着空桶出门 空桶은 빈통이죠. D라는 단어는 말을 하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물건을 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통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20번 ABCD 먼저 볼 거예요. 20번에 A에 나와 있는 我正准备随手关门我正准备 나는 딱 준비를 하고 있었다. 随手关门 随手라는 건 뭐예요? 손 가는 대로 문을 닫아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문장. 두 번째 我正要说明明天 죄송합니다. 我正要说明이래요. 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갈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我正要说 저는 마침 뭐를 말하려고 했어요? 明天再见 내일 다시 보자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요랬고요. C 我正要 나는 마침 뭐 하려고 그랬어요? 把水递过去 물을 띠过去 띠라는 건 건네주다라는 뜻이죠. 물을 건네주려고 했다. 뒤에 나와 있는 我正要坐下来吃饭 나는 마침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했다. 父亲 아버지가 忙 급하게 拦住我 拦주라는 건 가로막다 요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죠. 내가 뭔가를 20번 하려고 할 때 아빠가 갑자기 나를 막았다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인지 내가 내일 보자고 말하려고 할 때인지 내가 물을 건네주려고 할 때인지 내가 앉아서 밥 먹으려고 할 때인지 그건 뒷문장 보면 부저먼이라는 거 부라는 단어는 이렇게 문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잡은 채 그럼 여기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니 아빠가 급하게 날 막고 문을 잡았잖아요. 그럼 20번의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내가 문을 확 닫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문을 잡더니 对楼道里的楼道里 계단에 계시는 师傅说了 그러니까 복도죠. 복도에 계시는 아저씨에게 说了一声再见 再见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直到什么什么 直到라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때가 돼서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라는 의미가 돼요. 뭡니까? 他拐过楼梯口拐过楼梯口 楼梯口라는 건 계단이죠. 계단을 꽈이라는 건 이렇게 커브를 꺾다 이 말이니까 계단, 그 계단에서 커브를 꺾고 안 보일 때가 돼서 直到 그때가 돼서 父亲 아버지는 비로소 21번 하게 关上门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정답이 나오죠. 아버지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21번 봅니다. 快快 빨리 닫았습니까? 깡깡 막 닫았습니까? 칭칭 가볍게 살짝 닫았습니까? 멍란 갑자기 닫았습니까? 정답은 뭐예요? 아저씨가 계단에서 싹 꺾어서 안 보일 때 아버지는 그때서야 뭐 했습니까? 그렇죠. 칭칭더 관상문 가볍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가 물어보는 거죠. 大冷天的 아유 엄청 추운 날인데 您站在大门口 아빠는 站在大门口 그 문 앞에 서서 也不怕冻病吗? 똥빙이라는 건 감기 걸리는 거죠. 감기 걸리는 거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我对父亲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人家为了给我们送水爬了23层楼 23层楼 그는 우리에게 물을 배달하려고 23층을 걸어 올라왔는데 他前脚刚离开他前脚刚离开 이건 비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뭐 앞발이 막 떠나기 전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나자마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떠나자마자 我们背后砰的一声把门关上 여기까지 우리는 背后 뒤에서
펑더 이성 펑이라는 건 문을 닫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뭐 쾅이라는 소리죠. 쾅 소리를 내면서 把门关上 문을 닫아버리면 带给人家的是什么感觉? 带给人家 그 사람에게 따이라는 건 가져다 주다. 한마디로 우리가 펑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건 什么感觉? 어떤 기분일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런지아라는 단어는 일단 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의미. 이건 참고만 하시면 좋겠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런지아라는 단어를 잘 구사하지 않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화를 하실 때는 런지아를 꼭 구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런지아를 써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만약에 타라는 단어로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주어는 타예요. 근데 쉼표를 찍고 뒤에 또 타라는 단어가 또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타라는 주어가 2번 중복되죠. 근데 중국어에서는 중복을 웬만하면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째 타는 그때는 뭘로 바꾸냐? 런지아라는 단어로 바꿔 쓰면 좋아요. 예를 들면 他怎么怎么样他说明天不过来他说明天没有空过来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뒷문장에 所以没有我没有跟人家说什么 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뒤쪽에 타는 런지아로 바꾸는 형태. 그래서 런지아는 그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하나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人家病了 이렇게 썼어요. 人家病了 그러면 이때 런지아가 그 사람인지 나인지는 어떻게 파악하냐면 앞뒤의 문맥을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막 목소리는 좀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통화하면서 人家病了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병 걸렸어가 아니겠죠. 나는 아파, 나 병 걸렸어 이 말입니다. 그때 런지아는 나라는 뜻이고요. 이때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은 나라는 의미로 쓰이는 런지아는 애교 섞인 말투입니다. 애교 섞인 말투. 그래서 여성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어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할게요.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지아의 첫 번째 의미는 그 사람, 두 번째는 나. 근데 애교스럽게 표현하는 거. 세 번째는 다른 사람. 그래서 人家都不同意跟我没关系. 人家都不同意跟我没关系.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跟我没关系. 나랑은 상관없어. 요런 식으로 구사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쭉쭉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해서 살짝 지울게요. 이 부분 좀 지우고 자 20번 ABCD 보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20번 자 A에 나와 있는 尽快 尽快는 뭐예요? 최대한 빨리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 不仅 뿌지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뿌즈라는 단어 단지 뭐뭐일 뿐만 아니라 요런 접속사죠. 只有는 뭐예요? 뭐뭐 해야만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 只有의 친구는 누구죠? 才라는 단어를 쓰죠. 죄송해요.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才라는 단어. 근데 이렇게 주로 많이 씁니다. 才能이라든지 아니면 才会 요런 식으로 뒷문장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뭐 해야만 비로소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만 비로소 뭐뭐 할 것이다. 요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 只要라는 건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기만 하면 그래서 얘 친구는 뭡니까? 차이가 아니라 얘는 찌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찌오. 그래서 간단히 예문 이런 예문 그냥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쓰기가 참 좋습니다. 只要什么什么就可以只要什么什么就可以 해석은 뭐뭐만 하면 돼 요런 말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위에 잘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아빠 얘기하는 거죠. 아저씨가 가자마자 눈을 펑하고 닫으면 기분이 어떻겠냐. 뒷문장 我们 우리가 晚10秒钟 우리가 늦게 얼만큼 10초만 늦게 关上大门 문을 닫는다면 닫기만 한다면 人家的感觉就会不同 그 사람의 기분은 就会不同 달라질 것이다. 일단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就라는 단어. 22번의 정답은 뭐가 될까요? 只有가 아니라 뭘까요? 뭐뭐만 한다면이니까 只要가 되겠죠. 이렇게父亲 아버지는 慢慢地说道
쇼다오는 말하다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아빠는 천천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했네요. 문제 풀어볼만 하시죠? 이 예문이 좀 길긴 했는데. 자, 저희는 장문 일부분, 배열 부분, 한국인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배열 부분을 하면서 어휘와 어법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이제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결정하실 수 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94번까지 풀었습니다. 지난 내용들의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이전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이전 강의를 들으셔야 차곡차곡 제가 가르쳐드리는 어휘와 그리고 어법들, 표현들 배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은 95번 한번 풀어볼게요. 95번 너무 간단해서 빠르게 풀겠습니다. 저희 문제 처음 시작하면 뭐부터 먼저 찾으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동사요. 네, 맞습니다. 동사를 찾으시고 동사를 찾으면 그 뒤에 연결되는 뭐를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목적어를 찾을 수 있잖아요. 동사를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목적어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동사 바로 뒤에 오는 보어들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아니면 동사 뒤에는 뭐 러라든지 꾸어라든지 저 같은 이런 동태조사도 뒤에 붙이는 거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연결성이 많은 동사를 찾는 게 처음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잘 못 찾겠다 그러면 두 번째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눈에 띄는 단어들을 보라고 그랬어요. 눈에 띄는 단어. 예를 들면 지난 시간 했던 거 더라는 단어가 오면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 요 정도는 눈에 띄잖아요. 아니면 또라는 단어가 오면 또 앞에는 어떤 수량이 두 개 이상인 복수가 올 수 있다. 요런 것들이 눈에 띄는 단어라는 거. 그러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쉬운 것들만 남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95번 풀어볼게요. 제일 먼저 동사를 찾습니다. 이시아, 이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거 이제 수량사니까. 근데 얘의 특징은 있죠. 그게 뭐예요? 얘는 어디 앞에 쓰여요? 동사 앞에 쓰이겠죠. 그럼 동사가 이시아 앞에 붙는 거 정도는 하나 체크하고요. 그 다음 꾸이 다이젠, 꾸이 다이는 뭐예요? 앞에 데스크를 이야기합니다. 회사나 이런 데 보면 데스크 있잖아요. 근데 앞에 지엔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 장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칭니엔, 이건 부탁할 때 쓰는 거니까 너무 쉽네. 이건 문장 제일 앞에 놓겠죠. 취라는 단어가 동사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떵지라는 단어가 동사잖아요. 얘도 동사고요. 얘도 동사예요. 떵지는 가서 등록해라 요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이 되는 어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동사가 두 개 이상이 만약에 출연하잖아요. 두 개 이상 출연하면 그냥 상식적인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등록을 하고 나서 가는 거예요. 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가서 등록하는 게 순서잖아요. 그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취라는 단어 뒤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장소가 와야 되니까 뭐예요? 얘가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취 꾸이 타이젠, 취꾸이 타이젠 저 앞에 데스크로 가서 그 다음에 동작이 뭐예요? 떵지 해야겠죠. 등록을 해야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시아라는 단어는 마지막 동사 뒤에 오게 된다는 사실도 하나 기억하셔서 그럼 기본적으로 정답 나왔습니다. 뭐뭐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이니까 제일 먼저는 당연히 칭니엔 당신은 취 가주세요. 꾸이 타이젠 데스크 앞에 가셔서 떵지一下 등록을 해주세요. 요렇게. 와, 이런 문제가 기출 문제래요. 해볼만 하시죠? 쉬운 것도 분명히 나오니까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96번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할 텐데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뭐부터 찾아라? 동사를 찾아라. 동사 어디 있습니까? 타 아니고요. 빼이 아니고요. 여기 있네요.录取, 录取, 录取라는 건 뭐예요? 합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채용하다, 합격시키다, 뭐 요런 동사의 의미를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录取라는 단어가 오면 录取는 회사나 학교가 합격시킬 때 쓰는 동사예요. 그럼 여기에는 회사나 학교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민발다쉐 인류대학이라는 단어가 이미 나와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게 됐고요. 이제 눈에 띄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제일 눈에 띄는 단어는 얘예요. 빼이자문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어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이자문. 아시는 분들 그냥 복습하세요. 빼이자문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가게 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타 성분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고요. 기타 성분. 그래서 해석은 뭐가 됩니까?
A는 요렇게 가죠. 그래서 B에 의하여 요렇게 가는 거죠. 뭘 당합니까? 동사 당하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와요. 보어가 올 수도 있고, 조사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양보 여러 가지들 옵니다. 일단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기본은 A는 B에 의하여 뭐뭐 당한다. 요게 기본 문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빼이자문을 배우면 우리가 얘 반대 문장을 배우죠. 반대의 표현. 그게 뭡니까? 받자문이라는 게 있죠. A 빼이 B면 받자문은 만약에 저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가요? 요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B는 A를 동사하다. 이게 이제 받자문의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받자문 뒤에 역시 기타 성분이 오는 건 당연하고요. 기본적인 어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이라는 건 피동형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 다음에 받자문은 피동형에 받는, 그러니까 능동 형태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외웠던 수법인데요. 드라큘라들의 대화를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드라큘라들의 대화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뭐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외우려고. 이게 왜냐면 생각보다 헷갈리더라고요. 받자문과 빼이자문이 나오면 앞에 뒤에 뭔가 명사 하나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형태로 띄어요. 기본적인 형태가. 그래서 받자문은 가해자가 앞에 오고 피해자가 뒤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가해자가 B라는 피해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빼이자문은 반대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하여 뭘 당한 거예요. 그래서 B라는 피해자가 A라는 가해자에 의하여 뭘 당했다. 이걸 가바피 삐피빼가, 이건 드라큘라들의 대화입니다. 드라큘라가 피를 먹고 싶어서 배고파하면 저기 가봐, 저기 시체 한 2구 정도 있던데 가봐, 피 있으면 피 빼가. 요렇게 가바피 피빼가. 앞으로 빼이자문과 받자문이 출현되면 가바피 피빼가를 먼저 만들어 내십시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도 명사가 지금 2개 나왔거든요. 그라는 단어와 대학이라는 단어. 그러면 합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합격을 시키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합격은 누가 가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하는 건 대학교고요. 그걸 당하는 건 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빼가라고 그랬잖아요. 피빼가. 그럼 얘가 타가 피해자고 대학교가 가해자니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타被明白大学 동사 录取了. 러는 당연히 동사 뒤에 붙겠죠. 여기까지 지금 오셨나요? 여기까지 느낌이 오셨나요? 피빼가예요. 피해자 타를 먼저 쓰고요. 타베이 좀 빨리 쓸게요. 민발大学 그는 명품 대학교 인류대학에 의하여 동사를 먼저 쓰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가 로취, 그 다음에 기타 성분 러가 있으니까 러를 붙여서 그는 대학교에 의하여 합격당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중요한 단어들 남아있는 게 나소, 이런 게 이제 눈에 띄는 단어예요. 근데 수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양사잖아요. 뭐의 양사인지는 아시죠? 병원 아니면 학교의 양사예요. 그래서 수어는 뭐의 양사입니까? 수익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 목적이면 안 되는 그런 장소들. 여러분 병원 원장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병원을 왜 차리셨나요? 그러면 돈 벌려고 차렸죠.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라고 그래요? 사회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병원을 차렸습니다. 이런 수익과 관련이 없는, 목적성이 수익이 아닌 집단을 수어로 양사로 만드는 거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회사 같은 데는 이런 회사 예를 들면 뭐 삼성 오너한테 가서 회사를 왜 창립하셨어요? 아, 저는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돈 벌려고요. 이렇게 돈이 목적인 이런 집단의 양사는 찌아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찌아라는 양사와 수어의 양사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수어는 누구의 양사다? 학교의 양사잖아요. 그러면 학교 앞에 와야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타베이 나소 민발大学 录取了.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남는 게 지금 얘예요. 죄송해요. 색깔이 엄청 복잡하죠. 안 보여요. 문쌤 죄송합니다. 색깔을 좀 이제 바꿔볼게요. 이걸로. 자,
하오뿌롱이 여러분 하오뿌롱이 해석 한번 해보세요. 해석을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해석하면 어렵게 이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가까스로 어렵게라는 뜻이에요. 쉽지 않게. 그래서 얘는 부사예요. 부사. 근데 부사의 위치를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문장 중에 지금 하오뿌롱이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이때는 중국어의 기본 구조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부, 조, 개, 명, 동. 부사, 조동사, 개사, 명사, 동사. 근데 위에 문장 보시면 뭐가 있어요? 개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베이, 베이. 하지만 조동사 있어요? 넝이나 뭐 요런 단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사는 어디 앞에요? 개사 앞이죠. 그래서 방금 나왔던 하오부롱이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하오부롱이, 하오부롱이. 이해되셨어요? 그럼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답 체크하고 끝내겠습니다. 타, 하오부롱이. 그렇죠. 부사니까. 그 다음 개사, 베이. 그 다음에 학교의 양사, 那所 민발大学 그 다음 동사 录取 기타 성분 블러 이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와 엄청나다. 엄청 복잡하죠.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사실 온라인 강의하는 것도 이렇게 온라인 죄송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학원에서 강의해도 이렇게밖에 진행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의 속도라든지 글씨 쓰는 게 조금 빨랐는데 스스로 사전도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더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띠링띠링 강의 올리면 또 찾아와서 바로 들어주십시오. 다 HSK 5급을 취득하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에다자.